울부짖는 전기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 백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맛 좀 보기로 돌아온 게임 빰빰빰빰 들어와! 테러스케이프. 테러스케이프. 아, 엄청난 박스의 사이즈. 디자인이 죽이네. 형만 보면 안 돼. 좀 보여드려야 돼. 자,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정면도 한번 보시고. 형인데 여기 이제 아스모데이 행사 때 네네. 출시된지 모르고 있다가 네. 그 행사장에서 이게 출시된다라는 소식 듣고 시연을 많이 했는데 만족도가 정말 높았던 게임입니다. 거기도 방금 한번 돌려봤어요. 너무 재밌네. 약간 술래잡기 느낌인데 시민원이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셰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네요. 히든무빙 그런 히든무빙 게임 비슷한데 기믹이 재밌는 게 여러분 보셨을 때 뭐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이렇게 야, 이거 박스 들어가요? 할 수 있는데 언박 됩니다. 네, 언박은 되는데 이게 그대로 쏙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살짝 분리는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이게 있는 이유가 그냥 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생존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왔어. 모르고 들어온 거야. 오랜만에 집이었어. 다시 살아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테마의 게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카메라로 보면은 이게 살인마입니다. 지금 볼 수 있을 때 시커 받아야지. 네, 봐봐봐. 저는 이제 도살자인데 본판에서는 살인마 캐릭터가 3개가 준비되어 세 있어요. 가지가 있고요. 네, 도살자는 그냥 힘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캐릭터에 대해서는 하나는 학살자. 롤 하시는 샤코같이 열받는데? 분신하고 막 숨었다가 나타나서 깍꿍 이러고 이렇게 히든 무빙이긴 네네. 하지만 살인자가 히든이 아니고 생존자들의 움직임을 모릅니다. 살인자는 돌아다니는 것을 공개해서 생존자는 듣고 유추를 해서 아 이쯤 갔겠구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은신을 하게 된 경우는 모릅니다. 생존자가 은신을 써서 뒤통수 깍꿍 나타나서 치는 게 학살자고 그리고 망령은 귀신인데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얘는 돌아다니면서 공포를 먹입니다. 공포가 중요한 게 같은 칸에 이렇게 생존자랑 네. 만나게 되면 주사위를 던져서 살인자의 힘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피해를 이렇게 뒤집는데 한 번 피해까지는 괜찮아. 근데 두 번은 그래서 3명의 생존자 중에 1명이라도 2번 공격을 성공시켜서 죽이면은 살인자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아, 승리 조건이 한 명이라도 죽이면 셋 중에 1명. 그렇기 때문에 네. 망령은 주사위를 굴렸을 때 유리하게끔 하려고 공포를 먹이는 캐릭터예요. 공포를 하나 먹으면 주사위가 4개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조우됐을 때는 그 사람은 주사위를 하나 빼야 됩니다. 아, 퉁! 세 가지가 굉장히 재밌는 살인자들인데 반대로 생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한 게 2명이서 하든 3명이서 하든 4명이서 하든 생존자는 무조건 캐릭터 3개를 해야 돼요. 1대1을 하더라도 저는 캐릭터 3개를 합니다. 무조건. 일단 제가 고른 거는 안나큐브리. 패시브가 감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심함이라고 탐색을 하면은 소음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소음이 발생하면은 이걸 이제 티노님이 듣고 나서 얘 이쯤에 있겠구나, 여기서 소음 발생했으니까 저기 가야겠다 했는데 얘는 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마르코 카르벤. 마르코 이름 때문에 골랐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 아이템이 있어요. 마르코의 구급 가방이라는 게 있는데 특수행동으로 사용하면은 우리 편 캐릭터 하나를 치유를 다 해줘요. 플러스 공포도 없애? 다 없애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약간 좋아하는 캐릭 같은데 존슨 리스펠. 닮았어. 이 친구는 그 인벤토리가 총 3개까지가 돼요. 캐릭터 하나당. 근데 이 친구는 6개까지. 그리고 기술 전문가라고 해서 공고한 카드로 수리를 할 때 수리 토큰을 추가로 1개 더 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그쵸? 생존자들의 승리 조건이 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경찰을 부르기 위해서 라디오를 고친다고. 라디오 고치는 거. 거실에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 수리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톱니가 채워져요. 5개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경찰차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삐용.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이제 4, 3, 2, 1 해서 경찰차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승리. 말 그대로 존버.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통상적인 방법. 이런 열쇠 그림들. 여기서 이제 수색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몇 개 모아야 돼? 5개. 5개를 모으고 수리크 쪽 앞에 이렇게 모두 다 대기되면은 성공. 그러면 알고 있잖아요. 살인자가 열쇠를 모으면 여기다가 모으거든요. 5개네? 나갈 준비 할게는 문 앞에서 대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템 중에 비밀지도 그게 있으면은 여기 있는 비밀 출입구라는 곳에서 나갈 수도 있다. 저희가 이제 자세한 것들은 아이템을 먹었을 때마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하면 내가 뭘 먹은지 알잖아.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가볍게 플레이를 하고 끝났을 때 이제 어떤 건지 리뷰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작은 생존자 세팅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죠. 생존자는 일단 캐릭터들이 뭐 출입구, R1, 메인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총 6개의 기본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동, 두 번째는 특수행동 사용, 세 번째는 탐색. 파란 색깔 열쇠 그림이 있는데 이쪽에 가서 탐색을 하면은 여기 보이는 카드 있잖아요. 이걸 하나 먹습니다. 대신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 카드를 보면 왼쪽 위에 느낌표 표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소음이 발생하는 거라서 내 행동이 끝나고 나서 총 어디에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말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라디오 수리는 무조건 거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티노님이 특수 능력이 봉쇄한다고 했잖아요. 봉쇄하는 거를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가 쌓일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캐릭터들끼리 같은 칸에 있잖아요. 서로 아이템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추가 행동. 추가 행동을 하면은 벌이라는 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또 그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자 같은 경우는 덱을 가지고 움직여요. 살인자마다 덱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미난 요소가 살인자는 레벨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2장을 갖고 시작을 해요. 이 중에서 카드 한 장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물쇠 그림이 있어요. 네. 요건 락킹이 돼 있는 거예요. 레벨 3이 되면 무자비한 분노 카드 획득. 아, 레벨업 할수록 좋은 카드가 들어오는 거야. 요거. 근데 레벨업 언제 하느냐? 내가 턴을 한 뒤에 카드가 3장씩 먹는데 여기 더미가 떨어졌잖아요. 셔플을 해서 덱을 먹어야 될 때 레벨업을 해요. 여기는 시간이 갈수록 키를 먹거나 뭐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탈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살인자들도 레벨업이 높아지면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갈수록 그러네. 긴장감이 굉장히 쫀쫀합니다. 이게. 네. 3단계로 보면 되는데 번개 카드는 그 행동 본액션 전에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액션은 2번을 할 수 있는데 이동을 하거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과 수색. 수색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 칸에 생존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 말해보는 그쵸. 거야. 야, 여기 있어? 했는데 있어. 그럼 그때 5단계가 벌어서 수사를 던지는 거고, 그리고 이동을 2번 하면 수색을 못 하는 거죠. 혹은 그렇게 본액션 하거나 요런 액션이 있습니다. 네. 이 행동은 내가 이동하거나 수색하는 거 대신 쓸 수 있는데 대신 좀 강력해요.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내 턴을 모두가 쓰고 난 뒤에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려면 4장을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카드랑 별도로. 그래서 카드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핸드가 5장이기 때문에 뭐 이거 쓰려면 한 장도 안 써야 된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 게임이 흘러갑니다. 여기 보면 보살자는 5거든요. 그러니까 네. 힘이 5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정원으로. 게임의 시작은 생존자가 항상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는 랜덤으로 2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한번 이 테라스케이프에서 가볼까요? 일단 이거는 말을 최대한 안 하면서 필수적인 것만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짓으로 근데 좀 어느 정도 얘기해줘. 잘 들리겠지. 내가 최대한 임명을 해볼게. 자, 그럼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첫 번째로 이 친구. 또 백희형 성격상 이렇게 말하면서 안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이 친구.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 이런 느낌. 캐릭터가 다 기본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꼭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생존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여기 카드가 있는데 2장을 먹어요, 무조건. 그리고 한 장은 무조건 버리고 한 장은 내 인벤토리 넣어요. 조사 이 사람 뾰로롱. 와, 버리는 더미. 그리고 뿅뿅 열쇠 벌써 나왔어? 나왔어요. 소음이 난 겁니다. 열쇠는 보시면 이렇게 느낌표가 있잖아요. 소음이 난 거예요. 그리고 소음이 났기 때문에 소음 발생 토큰을 그 장소에다가 올려놓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말해줘야 돼요. 소음이 그렇죠. 어디서 났냐? 어디 나왔습니까? 전시실에서 났습니다. 봐봐, 맞죠? 이러면 제 턴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음이 났지만 현재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소음 내고 움직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감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색깔 구역 하나를 골라 감지인데요. 색깔이 보시면 이렇게 빨간 지역, 파란 지역, 녹색 지역 세 곳으로 있어요. 빨간색에선 소리가 났으니까 역으로. 녹색, 녹색. 지역 감지. 초록색 지역에 예. 있지 않습니다. 민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끝났고요. 이거는 그 번개 액션이니까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쵸? 기본 행동 2번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2칸 갈 건지 아니면 한 칸 가고 수색을 해볼 건인데 여기까지 못 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아, 이동하는 걸 말해줘야 돼요. 저는 헛간 갔다가요 온실로 가겠습니다. 온실어케. 자, 이제 끝났잖아요. 모래시계 끝나고 내 위치에 봉쇄잖아요. 바리케이트를 온실하고 헛간 사이 하나 치겠습니다. 쥐몰이 하는 거야, 쥐몰이. 그럼 턴이 끝났고 3장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을 제거를 해야 돼요. 상대턴이 시작되면. 그쵸. 제거를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뒤집어서 전턴에 소음 났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일단 소음 토큰을 제거하고 이 친구부터 이동할게요. 움직일 것 같은데 이해가 없나? 어떻게 나와? 딱딱딱딱딱. 이거 딱딱딱으로 가지면 그냥 딱딱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는 딱딱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장 까서 하나. 가라 뿅. 일단 소음이 발생했네요. 소음은 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번개를 치지 않겠습니다. 프랙션 없이 그냥 프랙션 본액션인데 액션 대신 이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2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걸 다 쓰겠습니다. 저는 울부짖는 전기톱. 이 일의 모든 생존자들한테 공포입니다. 생존자가 있으면 공포를 먹습니다. 있습니다. 있어? 무슨 아니야 또 이거? 존슨과 마르코가 먹었습니다. 그 뒤에 두 자리 혹은 한 칸을 가는데 네. 내 위치에 모든 생존자한테 피해줘. 이건 주사위가 안 던지고 그냥 피해줍니다. 헛간까지 올리 없지. 자, 서재가는 전기톱 써! 둘 다 있어? 없습니다. 뒷길 팠다 얘네. 언제 여기까지 왔지? 근데 끝났나요? 어떻게 이렇게 왔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음 토큰 제거해주고 뿅 이걸 할게요. 이거 뿅. 이게 좀 추적하는 맛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친구 할게요. 이 친구. 방금 말해도 이 친구가 누구야? 말해주면 안 돼. 말해줘. 누군데? 또 발견했어?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의 이거 무조건 소음 하나가 나는 거죠 지금. 열쇠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짜잔. 오케이 끝났습니다. 소음 어디? 온실과 헛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니 여기 막혔는데 어떻게 소리가 어떻게 들어왔지? 자 우선 저는 우선 추적 전시실로 이동 우선. 그 다음에 뒷길로 이동한 거예요? 네. 여기서 수색. 나를 너무 잘 파악해. 길은 없습니다. 전기톱 이렇게 지금 헛방만 날리다 끝납니까? 빡.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빡. 얘 먼저 할 걸. 본행동 다 끝났고 뾰병 버려주고 소음 보고해. 온실에서 났어요. 온실이요? 저 가겠습니다. 저는 감지 레드존. 레드존에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오케이, 본액션 하겠습니다. 울부짖는 전기. 범위 1 모든 생존자 공포니까 뒷길에 서니까 무덤 전시실 공포. 홀리 몰리 없습니다. 난리 났네요. 난리 났네요. 이동 하나는 전시실 가서 거기 피했는데 공포 없겠죠. 못 먹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바리케이트까지 치겠습니다. 전시실과 뒷길 바리케이트. 그리고 하나 먹고 두 장을 먹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 레벨업을 합니다. 레벨업한다 레벨업. 레벨 2 되면 힘이 1 올라갑니다. 보살자 점점 화내기 시작했다. 나 화가 났다. 예, 이제 백희님사 생각합니다. 갑니다. 일단 소음통은 없애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친구 먼저 할게요. 딱딱 네. 이거를 이렇게 딱딱 마지막으로 딱딱 이걸 쓸게요. 딱 소음이야. 행동은 다 끝났습니다. 메인 행동은 이제 두 장 까는 거. 이 친구 할게요. 이 친구 빠밤 이거 먹고 까버릴게요. 소음 일단 소음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온실과 헛간 사이에 봉쇄했던 거를 부쉈어요? 부셔버렸습니다. 우선 저는 그럼 부수고 갔을까? 부수고 대기했을까? 이게 관건인데 우선 추적 한 장 써서 서재로 갈게요. 그 다음에 온실로 기본 이동. 그곳에서 수색! 없지요. 그러면 바리케이트 다시 온실하고 헛간 떠치지요. 그러면 여기 있다는 거야. 이 친구부터 할게요. 딱. 이 친구 할게요. 딱, 딱. 이 친구는 딱, 딱. 이 친구 딱, 좋아. 딱, 좋아. 이거 먹고 버릴게요. 오케이 끝. 소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자 가보시다. 있나요? 우선 저는 감지부터 한번 합시다. 어느 쪽에 있는지. 빨간색지요. 없지요. 저 추적으로 번개 서재로 우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동으로 작업실 가고요. 기본 이동으로 연회장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마지막 바리케이트 또 하나 봉쇄 치겠습니다. 작업실과 연회장 사이 막겠습니다. 오케이. 친구부터 시작할게요. 뿅, 뿅, 뿅. 그 다음은 이 친구 할게요. 뿅. 이 친구 할게요. 핫. 뭐야? 열쇠가 또 하나 나왔어요. 마지막 두 개는 지금 이 친구가 할게요. 뿅. 이거 먹고 이거 버리고 소음은 거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거실이요? 그러면 저 우선 추적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전기톱 두 장으로 씁니다. 메인홀, 거실, 부엌, 연회장, 깡, 광역. 먹습니다. 이동 갈 수 있잖아요. 거실로 가서 전기톱 써라! 무조건 썰려요. 홀리 몰리 바로 와 이거 죽이면 게임 자, 끝나는데? 그럼 끝났죠? 와 어떻게 무섭다. 여기서 끝낼까? 한 번 더 하면 형 죽을 것 같아서. 아니 나까지 는 형부터 했잖아. 아 그래? 두 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럼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지금 위치가 어디 있을지 한번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그걸로만 놔보세요. 토큰으로. 돈 쓰는 거실이야. 안나가 창고. 이 형은 여기 왔다 갔다 하려. 중앙복도. 요런 느낌.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맞았어요. 좀 아쉽네. 전시실이네. 전시실이라 수정 많이 했네요. 야, 그래도. 맞아. 야. 여러분 이렇게 추리하는 맛이 있어. 그리고 이게 미로처럼 설계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유추할 수 있고 색깔별로 감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쵸 감지. 봉쇄 느낌 어땠어요? 짜증이 났는데 네. 재밌는 거는 이제 좀 섭질하시니까 그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 후반 가면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무자비한 분노를 먹는 순간 이 이동으로 봉쇄 토큰을 제거하고 수색으로 못하면 효과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단계가 되면 대박이에요. 아까 있어요? 울부짖는 전기톱 있죠? 이게 기본 액션이잖아. 근데 번개 표시가 이동 전에 하고 본 액션으로 또 한 번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기톱 계속 막 2인으로 했을 때도 벌써 이런 맛이 나오는데 뭐 3인, 4인 했을 때도 생존자가 늘어나겠죠? 조용히 귓속만 야나 어디 갈게 그런 맛도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요게 지금 이제 본판이잖아요. 네. 본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안 쓴 친구 2명 한번 살짝 설명해주면 첫 번째가 소피아 스콧인데 이 독창성이라고 해서 이 친구도 마르코가 같이 게임을 시작할 때 카메라를 들고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뭐냐면은 내가 추가 행동을 하잖아요. 추가 행동을 하면은 무조건 사진을 찍어요 이 친구. 그래서 하세요. 대신에 관찰력이라는 특수 행동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비밀 통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무덤, 그다음에 연회장에서 정원. 네, 유동적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친구가 또 손전등이라는 아이템을 먹잖아요. 이걸 또 추가 행동이 돼요. 특수 행동이 아니라. 나머지 마지막 하나. 윌리엄 호퍼. 이 친구는 운동 선수라고 하는데 집요함이라고 패시브가 방어력이 올린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방어력이 플러스 1입니다. 항상. 특수 행동으로는 근력 기출. 이 친구는 이동을 3칸 할 수 있습니다. 와. 3칸 하는데 무조건 마지막 도착한 장소에는 손을 달려가 끼 약간 그런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존슨을 공격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조우를 안 해봤잖아. 원래는 4개를 굴려야 되는데 공포 2개만 두 개잖아요. 그럼 2개만 굴리는 거예요. 2개를 여기다 빼놔요. 이게 다이스 트레이가 있는 거예요. 굴려봐 한번. 지붕에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4. 근데 6보다 아래잖아. 그럼 공격을 받는 거야. 그런데 공격 전에 방어자가 방어 아이템이 있다면은 내가 방어 쓸게 말하면서 그 수치만큼 더해줘. 그쵸. 조우 단계에서 주사위가 실패하면은 피해를 안 입어요. 그쵸. 그리고 대신 도살자한테는 이 덱 2장이 날아갑니다. 요렇게가 기본적으로 살인자 3개, 생존자 5개가 있고,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 나옵니다. 치명적인 불멸자들이라는 확장이 함께 나온다고요. 뭐 좀비야? 뭐야? 석상. 가고일이에요? 뭐야? 이거? 지금까지 보면 좀 이게 머릿수로 싸우는 것 같아서 불리했잖아. 살인자들도 석상이라고 4개를 움직여. 석상 중에서도 하나는 리더가 돼서 걔는 좀 더 강력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그 리더가 누군지 모릅니다. 서로 또 팀전이 또 들어가네. 그렇죠. 그런 심리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존자도 하나 교수님이 추가가 돼요. 프로페서? 살인자 옆칸에서 끝났다면은 교수님의 노트라고 해서 다른 아이템을 먹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야. 또 이 맵이 바뀝니다. 성이라는 맵으로 바뀌어요. 맵도 바뀌어요? 맵이 다른 게 있어요. 캐릭터도 생기고 맵도 새로 생기고. 테라스케이프 한번 체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무조건 풀악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보고 뭐 너무 헤비한가? 느끼실 수 있겠지만 게임은 굉장히 심플하고 역할은 비대칭이지만 이해하기도 좀 쉬워서 굉장히 몰입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겨보고 테라스케이프였습니다. 이 게임은 조만간 이제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조만간 다가올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가격과 게임 구성물 상세 정보는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두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 살려줘! 전기톱 썰어버려!